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크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우리나라도 유행을 했는데요. 그때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20년 1월 14일 날 상황입니다. 213명이 입원했고 그 중에서 26명이 사망했다. 거의 한 10% 사망이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죠. 어디에서? 조선 총독부 병원에서. 조선 총독부 의원이죠. 이 당시 조선 총독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설이 좋고 제일 실력자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최고의 병원에서 입원했던 사람 중에 10%가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거는 2차 대유행의 이야기는 이제 그런 경과를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2차 대유행이 언제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1919년도 11월 말경부터 시작됩니다. 그랬다가 12월, 그 다음에 이제 1월 상황이 들어와서, 이제 점점 이제 서울은 좀 주는 것 같은데 지방으로 계속 번져나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죠. 뭐, 호흡보호기, 마스크죠. 마스크를 염가로 판매하거나 또 예방하는 방법들을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월 14일 날 상황은 이제 총독부 의원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200명 입원했지만 한 26명이 사망한 이제 그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록 이렇게 나오네요. 입원한 악감 환자. 어디에 입원했을까? 총독부 의원. 예,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입원한 악성 감기니까 이제 스페인 독감 환자가 몇 명? 213명이나 되더라. 예, 그 중에서 이제 사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입원 악감 환자, 총독부 의원에 입원한 악성 감기 환자가 213명이더라. 총독부 의원에 대한 유행성 감모,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입원 환자의 상황을 들은 자. 거기에 이제 상황을 봤더니, 이 당시 이제 조선 총독부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 따지면 서울대학교 병원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신문에. 총독부 의원의 의학 강습소.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나 이제 교육과정이 있었나 보죠. 그런 거에 대한 졸업식. 이런 식으로 신문에 대서특필할 정도의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당시에 최고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후원도 되게 넓었나 봐요. 그래서 총독부 후원에 진달래가 핀 거를 이제 사진들, 옛날 신문이라 잘 보이진 않죠. 흐릿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당시에는 최고의 병원이었다. 이걸 이제 말하려고 들어갑니다. 그 의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그러니까 처음 2차 대유행 발생된 이래로 이런 얘기죠. 이래로 213명 중 사망자 수가 26인, 26명인데 현재 남아있는 입원 환자 수는 50명이더라. 현재 남아있는 숫자는. 그러니까 이제 입원하고 이제 퇴원한 자도 있고 사망한 자도 있어. 어쨌든 빼기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종래에 전과 병실,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외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전과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과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이제 기침을 계속 한다 그러면 이제 폐계로 바꾸거나 어쨌든 나름대로의 이제 그 시스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전과 병실을 합병해 그 병을 다 합쳐서
혼합병실, 예전에 그 질병이나 으로 병실을 구분을 했는데, 그걸 이제는 그 스페인 독감 환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 이제 그 혼합해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병실이 부족하니까. 왜? 스페인 독감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행하는 감기, 유감 환자는 뭐냐, 유행성 감모라는 얘기죠. 유행성 감모 환자실로 썼으나,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각 과별로 병실이 구분이 돼 있었는데, 스페인 독감 환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병실 늘린 거예요, 사실은. 이 환자 너 이쪽으로 과를 바꾸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입원 신청에 이제 스페인 독감을 걸리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심리 없대요. 자기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면은 제일 시설이 좋고 뭐 유명한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 심리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부 의원에 입원하려고 하는 신청이 답지 계속 몰려들어서 100명이 신청했는데 그중 10명밖에 못 받아주는 거야. 10분의 1밖에 수용치 못하더라. 그 정도로만 밀리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그 정도로 환자 수가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최고위원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여기가. 그래서 10분의 1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10분의 1만. 정월 1월부터 이제 1910년, 20년 1월에 들어와서 조금 주춤하거든요, 서울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1월 들어와서 다소 병세가 감퇴되었으나, 서울은, 경성은 조금 줄어들거든요. 했으나, 아직도 낙관을 못하리라. 너무 낙관할 건 아니란 얘기죠. 이게 또 갑자기 확 번질 수도 있고 하니까, 낙관할 건 아니다. 아직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 의원에 대한 환자의 경과사항은 가장 양호해요. 즉, 어디가 양호해? 총독부 의원 상황이 제일 좋다는 얘기야. 다른 병원에 비하면. 다른 병원은 더 많이 사망했다는 얘기죠. 양호해서 사망률이 적은 거야. 10%가. 그러니까 당시의 심각성을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독성으로 변이가 되면 사망률이 확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당시 기록도를 보면은 1차 대유행보다는 2차 대유행 때가 더 독성이 더 센가 봐요. 그래서 감염되면 며칠 만에 사망하고 더 치명타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전파는 덜 돼요. 상대적으로. 왜?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사람이 숙주인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고 골고루 하지만 계속 끌고 나가면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파를 할 거네. 그래서 더 번지는데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2차 대유행의 특징은 그 독성이 더 치명타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임상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걸 봐도 미뤄보는 거죠. 그거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당시 가서 바이러스를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이머시타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이 당시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초기에 대처하면 좀 쉬운데, 초기로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확 상태가 나빠지나 봐요.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데, 시기를 잃지 않고 입원한 환자는, 빨리 입원한 환자는 대체적으로 회복하는 데인데, 빨리 조치하면 되는데, 늦게 온 사람은 늦었다는 얘기죠. 전기는 앞이 이야기한 26명, 사망자가 26명이니까, 26명의 사망자 같은 경우는 벌써 시기를 잃어서 만기가 되나. 그러니까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이미 사망 직전에 입원했기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온 환자들은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전혀 그 의원의 설비가 완전한 것과, 이 당시에는 이제는
당시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니까 설비가 완전히 갖춰졌다고 자부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뭐 최신식이었으니까 이런 것과 또 감기 요양은 이제 우리가 요양원 하잖아요. 치료받고 휴양한 그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요양한다 이런 얘기하죠. 병원에서 쉬면서 치료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양은 어떻게 첫째 시기를 잃지 않는 것이 좋다.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최고다라는 얘기예요. 당시에도 상태가 악화되면은 확 나빠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조기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뭐 별거 아닌데 그게 더 나빠지거나 상태가 심해지면은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의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좀 비슷했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총독부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이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최신 시설로 갖춰지고 최고의 의료진이에요. 이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기 치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한 거 평생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3살 버릇이 뭐 평생 간다고 여든까지 간다고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중요하듯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조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읽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어느 병원에 입원했을까? 총독부의원,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에,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병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13명이 입원했고 그 중에서 26명이 사망했다. 현재는 50명이 입원 치료 중이더라. 뭐 사람들이 다 일일이 몰리는데 그중 10분의 1밖에 수용을 못 하더라. 그 정도로 유명했다. 당시에는. 여기서도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의료진이 좋아도 빨리 치료 안 하면은 사망하더라. 10%도 사망하잖아요. 10% 넘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빨리 치료하면서 이제 요양, 잘 먹고 푹 씻고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양원 하면은 지금은 마치 약간 개념이 뭐 노인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 갈 곳 없으면 가는 곳으로 인식이 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요양의 개념은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휴식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잘 먹고 푹 쉬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월 14일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